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열린복지 박노정입니다. 네, 오늘 벌써 2021년 1월 20일인데요. 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모두 건강하시죠? 신년이 되면서 저희가 올해 요양보호사의 급여와 그 다음에 장기 근속 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이렇게 주셨고요. 심지어 저 개인적인 이런 그 용무에도 좀 관심이 있으셔서 머리가 너무 이게 좀 초라해 보이니까 이 샴푸를 이걸 쓰세요 라고 갖다 주신 분도 있고, 또 복장이 조금 불량하니 복장에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복장을 달리하고 왔는데 마음에 드시나 모르시겠네요. 네. 좀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 그 급여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노무사는 아닙니다. 이 그 장교양 사업을 하는 사업자고,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그래서 새로 바뀌는 어떤 그런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문의하신 내용들이 좀 더 전문적 어떤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노무사님들한테 조금 자문을 구했더니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디까지나 제가 이렇게 그 올려드린 글들은 노무 관련 전문가인 노무사가 상담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음 회차에 그 전국에 혹은 서울에 이 노동 관련 공공이나 민간에서 공공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취약계층들, 특히 우리 요양보호사님들 같은 경우에 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으시죠? 네,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궁금한 이야기들 좀 풀어보고요. 이후에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문의를 주신 분이 어떤 거였냐면요. 2021년도 요양보호사 급여 관련해서 야간 전담만 이렇게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법정 공휴일에 해당이 되나요? 야간은 해당 없다 하는데 궁금하고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이제 노무사님한테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조금 자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2021년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곳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무라도 지급하는 기본 급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날이 법정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일을 안 해도 법정 공휴일은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을 하게 되면 150%, 그래서 토탈 250%를 지급받으시게 되는데, 이분의 근무 시간이라든가 또 최저임금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야간 전담반 같은 경우에는 주간 근무자보다 급여 수준이 좀 더 높죠. 그런 저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근무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근무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최저임금을, 그런 법정 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을 준수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명시가 돼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문의하신 내용을 봐가지고는 이분의 근로시간이라든가 또 최저임금 준수 여부라든가 또 뭐 근로계약서 같은 걸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은 지자체별 노동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는 2017년부터 각 구마다 노동복지센터, 우리 요양보호사님들 같은 이런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노무사가 상담도 해주고 또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뒤에 이런 그 전화번호는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내용이에요. 최근에 이제 문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1월 1일 신정이죠. 방문 요양 선생님이 6시간 근무 시간에 1.5배를 추가 지급, 총 2.5배를 지급하라는 것인지요. 만약 1월 1일 휴무라면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도 유급으로 6시간에 대한 1급을 지급하라는 것인지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휴일 근무하면 근무 1급에 1.5배를 지급하고 휴무하면 무급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근무하면 2.5배를 지급하든가 휴무이면 기본 1급을 지급하라는 것인지요? 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한 답변은 네, 2.5배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곳은 법정 공휴일 1월 1일 신정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13개 정도 있죠. 이런 경우 휴무일지라도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급여의 1.5배를 적용하여 총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문 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수가 적용이 안 되어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법정 공휴일에 휴무인 경우에라도 기본 급여를 제공하고 근로를 하게 되면 기본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취지는 뭐냐면요.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에 휴무를 하더라도 정해진 월급을 받죠. 근데 일반 민간에서는 법정 공휴일에 쉬게 되면은 감액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법정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지원을 해주라라는 게 이제 올해 바뀐 정책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방문 요양보호사들한테 적용이 되느냐?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방문 요양보호사는 예외로 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용이 되는 게 맞는데요. 또한 다른 유권 해석도 있어요. 어떤 유권 해석이 있냐면은요.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는 특정 일자 단위로 근로일을 정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등 빨간 날 등의 소정 근로일에 불포함하여 근로 배정 제외일로 정해서 유급으로 인정할 의무가 없다는 유권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방문 요양기관에서는 또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서 이런 그 국경일, 이런 시간제 근로자는 이런 이 국경일 이런 때 소정 근로일에 불포함하여 근로 배정 제외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쓰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유권 해석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휴일 이런 특히 국경일 이런 때에는 유급 휴무일 휴무라도 유급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거고 적용을 한다는 거고요. 이런 이 국경일에 만약에 근로를 제공하면 쉬더라도 지원하는 급여에다가 또 초과 근무 수당인 150%를 별도로 지원을 하라는 거죠. 네. 자, 그렇지만 또 방문 요양 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은 그 시간제 근로자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배정 제외일로 이렇게 또 저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유급으로 인정할 의무가 없다는 이런 유권 해석도 있다라는 것을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제가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도 주차, 연차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주차라는 단어는 없다고 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주휴일 수당을 얘기를 하죠. 주휴일 수당이란 한 주에 만근을 하면 하루를 휴무를 하더라도 유급으로 적용하는 게 주휴일 수당입니다. 보통 근로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죠. 그러면 일요일 날 하루 쉴 때 이것을 월급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쉬더라도 한 주를 만근을 했으니
예, 월급을 주라. 이게 이제 주휴일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연차 수당은 뭐냐면은요. 근로자가 입수한 날로부터 그 다음 달부터 1년 미만이 됐을 때는 그 다음 달부터 하루씩 이렇게 그 쉴 수 있도록 연차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미지급, 그러니까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이제 연차 수당을 주게 돼 있고요. 또 기관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사업주가 그때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네.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 제가 요양보호사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미만 혹은 주당 15시간 미만 이런 분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이런 분들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또 퇴직금, 또 장기 근속 수당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야간에 일해도 법정 수당이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인데, 네, 야간에 이제 그 야간 가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수당인데요. 야간 수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간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 그 다음 날을 익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야간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야간에 그 일을 하시게 되는 야간 수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법정 수당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직종뿐만이 아닌 어느 직종도 모든 직종에서 다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야간 수당은 밤 10시부터 이길 6시까지 근로할 경우 적용이 되며 직종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의 150%, 즉 1.5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분도 역시 근로시간이라든가 임금,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노동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들이요, 야간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야간 휴게 시간을 두고 있죠. 보통 한 4시간 정도 휴게 시간을 두고 있고, 그 휴게 시간은 당연히 이제 근로 시간으로 포함을 하고 있지는 않죠. 야간에 이제 밤을 새워서 일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야간에 이제 좀 한 4시간 정도 휴게 시간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그래서 최저임금에 이런 주휴일 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런 야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분의 휴게 시간이라든가 또 전체 그 근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단지 모든 직종에서 야간 밤 10시부터 이길 6시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법정 수당인 야간 수당, 즉 기본급여의 평균급여죠. 150%가 지원이 된다. 1.5배가 지원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지역에 있는 노동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집에서 두 분을 가족 요양을 하고 있는데 해당이 될까요? 이제 장기 근속 장려금에 대한 문의예요. 장기 근속 장려금은 2017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님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한 기관에 장기간 근무를 해야 서비스의 질을 관리를 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의 좀 장기간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서 2017년 10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제도죠. 자, 그래서 60시간 이상, 제가 요양보호사 중에서도 60시간, 월 60시간 혹은 주 15시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장기 근속 장려금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가족 요양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 분은 하루에 60분일 수도 있고 한 분은 하루에 그 90분일 수도 있죠. 그러면 60분씩 한 달에 20일을 하게 되면 총 20시간이고 또 하루에 90분씩 한 달을 다 하게 되면
한 45시간 정도 되죠. 이렇게 해서 두 분을 합치면 60시간이 넘죠. 혹은 90분형으로 한 달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어르신이 가족 요양을 하는 어르신이 뭐 병원에 입원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쳐서 두 분 가족 요양하는 분의 시간이 월간 60시간이 넘으면 장기 근속 장려금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월간 두 분의 가족 요양을 하는 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장기 근속 장려금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장기 근속 장려금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으세요. 저는 장기 요양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병원에 12월에 입원하고 1월이 넘고 있어요. 1개월이 넘고 있어요. 그러면 1월에 받을 수 있겠는지요?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한 명의 대상자를 서비스를 하고 계실 경우 이 한 명의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은 장기 요양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장기 근속 장려금도 지급이 안 되죠. 근데 이 어르신이 3개월 이내에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서 서비스가 재개가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다시 장기 근속 기간이 연결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혹은 이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입원해 있는 동안 또 지금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다른 어르신을 또 돌보게 되셨어요. 그러게 되면 계속 장기 근속 기간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 3개월 후에 집으로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12월에 입원을 하셨다고 하면 11월까지 해서 만약에 36개월이다라고 했을 때 36개월이 아니라 이제 뭐 한 30개월이라고 했을 때 이 어르신이 1월에 돌아오셨어요. 1월에 1월 1일 날 돌아오셨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하면은 30개월 플러스 12월은 포함이 안 되고 1월 1일부터 이제 30개월 이후로 기간이 정산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어르신이 다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다시 그 기간이 산정이 되고 입원해 있는 동안은 그 기간에서 빠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르신이 입원해 있는 동안은 장기 근속 장려금 지급이 안 되지만 3개월 이내에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 그 어르신을 하거나 다른 어르신을 하거나 장기 근속 기간이 연결이 돼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장기 근속 장려금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 다음에 12월 15일부터 다른 요양원에 근무 중입니다. 저는 장기 근속 수당 10만 원을 받았었어요. 계속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분이 장기 근속 수당을 받았던 먼저 일하시던 요양원에 3개월 이내에 다시 재취업을 하실 경우에는 장기 근속 수당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3개월 이내 그 먼저 기간으로 재취업하시지 않으면 새로운 기간에서는 장기 근속 수당을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네, 이거는 장기 요양법에 따른 고시죠. 여기에 제11조의 4 장기 근속 장려금에 따르면 일정 기간 동안 기간 기호가 동일한 장기 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 장기 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근속 장려금에 대한 이 그 조항을 보면은요. 네, 첫 번째 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후 3개월 이내 해당 기간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이렇게 장기 근속 장려금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단 휴직이나 퇴사 기간은 근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은 먼저 그 장기 근속 장려금을 받았던 기간에 3개월 이내에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장기 근속 장려금을 계속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새로운 기간에서는 다시 이제 경력이 산정이 되는 거죠. 네.
또 이런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월 120시간, 방문 요양에서 일하는 분들은 월 60시간 이상일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이나 주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는 근무 시간이 좀 길죠. 이런 데는 월 12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장기 근속 장려금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런 종사자분들이 12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그래서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장기 근속 장려금이 계속 연결이 되고, 또한 12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은 근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요,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장기 근속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3년이 넘었는데 그 다음부터 근무 시간이 줄었어요. 수급자가 나는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3회 정도만 방문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벌써 시간이 2시간씩 3회니까, 3이 6시간이죠. 주 15시간이 채 안 되죠. 그러면 월 60시간 미만이 되겠죠? 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장기 근속 장려금이 지원이 안 되죠. 60시간 미만이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최초 장기 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거는 3년이죠. 36개월로부터 최근 48개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분들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60시간이 된다고 하면 계속 그 경력을 징검다리로 연결해서 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방문 요양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다시 휴직을 하거나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복직을 하시거나 근무를 재개를 하실 경우에 장기 근속 수당이 징검다리로 연결이 되고요. 최초 장기 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거는 36개월이죠. 3년이니까. 네, 이 3년이 지난 분들은 사정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줄어들 경우 있어요.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1년 이내, 1년 이내가 될 수도 있고 9개월 이내도 될 수 있어요. 1년 이내에 다시 60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그 기간을 연결해서 징검다리로 그 기간을 계속 장기 근속 기간으로 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다시 근무를 재개하셔야 되고요. 3년이 넘으신 분들은 1년 이내에 다시 60시간 이상 근무를 재개하시면 장기 근속 장려금의 기간이 다시 징검다리처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장기요양 급여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내용, 또 장기 근속 장려금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야 하시는 근로기준법. 사실 저희 요양보호사님들이 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또 기관에 가면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게 되죠. 근데 또 물어보시는 것도 좀 눈치가 보여요. 그리고 또 사업주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시는 분에 대해서는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 요양TV의 박노정,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업주들은 당연히 그 요양보호사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라든가 요양보호사님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법정 수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연차 미사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근로자인 우리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이런 근로자의 요구, 어떤 근로자의 권리죠. 근로자의 권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한 근로자로서의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권리만 요구하고 수급자를 함부로 대하고 센터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따르지 않고 비협력적이고
자기 식대로 요양보호사의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거는 그거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도 근로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시고 요양보호사로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자기 개발을 하시고 역량 강화를 하시고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럴 때 요양보호사로서의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매칭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사업주하고 요양보호사하고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양TV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예방하고 사업주와 요양보호사,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과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질문,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